갑니다. 그래서 우리 페이지. 자, 232페이지, 236. 그리고 생태 구성 요소 환경인데, 일단 이 페이지는 쉬워. 별 거 없어요. 그림이 그 반이야. 생태계라고 하면 우리 그 생물과 비생물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생태계고, 그림 보면은 생물도 있고 또는 그 자연에서 우리가 그 비생물도 있고 하는 거 다 있어요. 그게 생태계다. 라고 할 때 그 명칭이다. 그렇지? 이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 개체. 개체는 하나의 그 생명체. 개별적인 하나의 생명체고 개체예요. 그리고 잘 모르고 사슴. 그러니까 똑같은 종끼리 모인 거. 이름이 개체군. 오케이? 중요한 거. 다음에 사슴, 뭐 토끼, 뭐 뱀, 뭐 풀 많죠? 이것이 이제 그 개체군끼리 모임. 이 군집. 오케이? 그래서 잘 나온 소리는 개체들이 모임이 군집이다. X. 그렇지? X. 개체들이 모임이 개체군. 개체군이 모임이 곧 군집. 오케이? 그래서 군집은 개체군은 한 종류. 한 종류고 그리고 군집은 여러 종. 오케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그 개체가 뭐 강아지면 개체군은 그 개떼로 이거 비유한 말 아닌데 개 단체. 그리고 이제 군집은 개도 있고 뭐 고양이, 사자, 늑대, 호랑이 뭐 소나무, 뭐 은행나무 전부 다. 그것이고 군집. 오케이? 거기다가 아직 그 전부 해봤자 전부 다 생물체에 대한 거. 그 생물적 요인이고 거기다 이제 비생물적 요인도 포함되는 것이고 생태계. 그죠? 내용 수화죠. 서로 뭐 관계 맺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서로 이제 뭐 피식 포식. 그래서 작업 먹고 작업 먹고 등등 그런 데를 전부 다 관계한다는 거. 없어요. 내용 없다. 올라가. 그래서 생물적 구성 요소 보자. 이거 보면은 처음 나온 단어 같지만 잘 보면 전에 다 배운 거. 그죠? 먼저 우리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 그리고 비생물적 요인 다 있고 먼저 비생물적 요인 다 알고 다니 쉬워. 뭐 나무 아니 공기 물 땅 전부 다. 이것이 비생물적 요인이고 그다음에 생물적 요인은 크게 보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얘는 그 광합성 광합성이니까 광합성한 생명체 그리고 뭐 식물이 물론 식물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것도 전부 다 다른 것들도 식물 아닌 다른 것들도 광합성할 수 있어. 그 말 뭐냐면 우리가 생물 분류할 때 초등학교 때 배운 거 해봤자 식물 동물이야. 식물 동물인데 그러면은 곰팡이는 뭐야? 식물이야? 식물이 왜 광합성 하는 거? 광합성에서 이제 살고 하는 건데 곰팡이는 일단 이제 밝은 데서 못 살고 이제 그 어두운 데서 살고 그래서 어둠이 자식. 그래서 이제 그 광합성 못해. 그런 것 때문에 곰팡이 같은 것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집단도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 보면 그런 그 생물을 분류할 때 우리가 크게 보면 5개의 개가 나눠. 5개의 개. 그래서 식물 개 그리고 동물 개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균개도 있고 또 원생 생물개도 있고 이게 식물 아닌데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원핵 생물개도 있다. 생물개도 있는데 우리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메인 아니고 약간 좀 그 변두리 지식으로 지금 알면 돼. 더 자세한 나중에 이것은 고3 때 그 생투한 밑에 나오고 그거 안 하면은 그 전까지는 그냥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있구나 해주면 돼.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게 안 나오게? 안 나온다. 안 나오지 우리 그 약간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준 뿐이고 라고 할 때 보면 이것이 한 종류의 좀 별개의 종류고 해주면 돼. 그럴 때 원생 생물계 보면은 원생 생물계에서 광합성하는 것도 있고 또 광합성하지 않는 것도 있어. 물론 동물계 균계용은 광합성 못하고 그래서 식물계랑 그리고 원생 생물계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원생 생물계 전부 다 아니고 일부는 할 수 있고 또 일부는 또 못하고 있어요. 그 얘가 무엇이냐면 원생 생물계 대표하는 우리 해조류 우리가 뭐 미역 그리고 이제 다시마 아니야? 중대거요. 그 너구리 그 들어있는 거 다시마? 왜 너구리 보면 이제 화학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시마? 맞나? 그것도 이제 전부 다 그 원생 생물계에서 광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만 이제 생산자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광합 살 수 있는 거 됩니다. 그죠? 잘 보면 이제 식물이라고 없어. 생물이야. 이런 생물들 중에서 광합 쌓을 수 있는 거. 얘랑 또 얘 일부. 오케이? 해주면 돼요. 성분의 균계는 뭐냐면 균계는 세균 아니야. 세균 아니고 얘는 우리가 그 몸의 그 균사로 이루어진 거.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 버섯 또는 곰팡이 이런 데 이것이 균계이고 그리고 세균은 원의 생물에 포함하는 거. 원의 생물. 생물이. 자전 나중에 그 생수배 하면 돼. 지금 그렇구나. 패스. 그래서 생물이구나. 그죠? 그리고 얘인데 뭐 식물이 없어. 생물성 플랑크톤. 이것이 이건가? 이것이 얘 아마. 나 정확히 몰라. 일단 이것이 아마 식물성 플랑크톤 그러니까 생물계가 아니고 아무래도 원시 생물계 포함하는 건가 그래 아마 그래요. 넘어가. 소비자. 그죠? 소비자. 소비자는 소비하는 거. 왜냐면 스스로 양분 못 만들어. 그래서 아무래도 양분 먹어야 돼. 오케이? 우리가 보면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인데 1차 소비자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초식동물 그래서 생산자를 먹는 것이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는 이제 1차 소비자를 먹는 그 육식동물 정도 떠올리면 돼요. 뭐 등등 있고 그래서 플랑크톤인데 식물성 플랑크톤 그리고 동물성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은 그 광합성에서 스스로 양분 만들고 다음에 동물성 플랑크톤은 스스로 양분 못 만들어. 오케이? 이거다. 식동물들 육식동물 되고 먹어요. 자 이런 거. 다음에 분해자. 분해. 말고 분해하는 거. 우리가 뭐 세균 또는 뭐 곰팡이 등등 버섯 이런 것 전부 다 분해자. 이제 뭐 생물 배선 그러니까 사체나 또는 그 배선들 분해서 다시 또 이제 자연을 다시 또 분해는 그리고 분해자. 세균 버섯 곰팡이 등등 해줬네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이제 균계고 얘는 원의 생물계고. 또 달려요. 넘어가. 생물계 생태 구성에서 가는 관계인데 어떤 관계를 주고받고 하냐 그거 보세요. 여기 이런 거 쉬워요.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좀 생성어뿐이고 해보면 별거 없어요. 서로 간에 보면은 그 생물적 요인 그리고 비생물적 요인 서로 간에 영향 다 주고받고 하는데 먼저 그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 주는 거 이것이 이름이 작용. 생각 없죠? 왜 없을까? 안 몰라. 작용이고 거꾸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한테 영향 주는 거 이것이 반작용. 반작용인데 물론 작용과 반작용 이런 단어는 이제 물리에서 잘 나오고 근데 지금 물리 타임 아니어도 이제 우리 생태계 우리 생명과학 시간에도 나올 수 있는 단어야. 그죠? 그래서 작용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 주는 거. 예를 들면 그 태양 에너지 그것 통해서 광합성하는 거. 그죠? 그것이 그 작용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반작용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 세포흡하는 거. 세포흡 통해서 공기 조성이 달라지고 하는 거. 또는 광합성 통해서 어떤 그 대기 조성 물질 변화가 있다는 거. 오케이? 그거 전부 다 반작용. 그리고 생물 내에서 생물적 요인 내에서 서로 간에 영향을 다 주고받고 하는 거. 이것이 이름이 상호작용. 예를 들면은 피식포식 또 잡아먹고 또 잡아먹히고 하는 거. 그런 관계는 이것이 전부 다 상호작용. 그래서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인데 이것은 고2 때 생물과학 원을 그때 떠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알면 좋아요. 미래리언 선행학습 아니고 미래리언 기본 지식 쌓는 거. 그런데요. 그리고 지금은 고1 때는 잘 안 나와. 근데 간혹가다 배우는 학교도 있으니까 알면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갑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잘 읽어보면 돼. 얘는 많어. 많다 보니까 이것만 전부 다 아니고 우리가 문장 잘 읽어서 어떤 그 영역끼리 주어가 하는 거지. 한번 잘 보면 돼. 안녕, 너가 뿔락. 나왔습니다. 자, 생물과 환경 관계인데, 그렇죠? 일단 보면은 다 나와.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쪽 페이지, 그러니까 237페이지랑 그리고 뒤 페이지, 총 3페이지 걸쳐서 전부 다 나올 거. 그죠?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이제 빛인데, 빛이라고 전부 다 똑같은 것이 아니야. 빛에 대한 그 파장, 그리고 세기, 그리고 이제 빛이 비추는 시간 이런 거. 따라서 전부 다 달려요. 이렇게. 먼저 빛 세기. 먼저 다시 먼저 빛 먼저. 그래서 빛 먼저 하고,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은 실제 빛 나오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온도 나오고 그리고 물도 나오고 토양, 물, 공기 다 나옵니다. 먼저 우리 지금 하는 것은 빛에 대한 거 먼저 합니다. 일단은 빛이 세기인데 세기. 그래서 다시 세기랑 그리고 파장이랑 그리고 이제 시간 총 세 가지 나눠야 돼.
일단은 이제 뭐 동물보다는 주로 이제 식물들인데 그 빛 세기다 보니까 그 식물은 광합성하지. 광합성할 때 빛이 세게 비춰주면 당연히 광합성도 더 잘해. 근데 무조건 빛이 더 세다라고 해서 광합성 더 잘하고 하는 것은 아니야 이게. 성을 예전에 배웠는데 그 참고로 보면은 그 빛세기에 따른 그 광합성이라고 보면은 빛세기에 따라 셀수록 광합성 더 많이 해. 이것이 무한절주가 그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일정하다. 오케이? 물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메인 아니고 참고로 복습하는 거고. 그때 보면 광합성의 가장 최대인 그 빛세기. 다시 광합성의 가장 최대인 최소 빛세기 여기. 얘 이러면 광포하죠 이거 정도로.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 약간 뭐 변두리로 지식을 아는데 변두리식 시험도 안 나와. 그런데 어쩌라고. 아무튼 그래서 빛세기가 더 세면은 광합성 더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세기가 약하면 광합성 잘 못하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똑같은 식물이어도 또 한 그 개체여도 햇빛이 좀 잘 드는 곳은 광합성 더 할 수 있다고 좀 변화가 있고 또 햇빛이 잘 안 드는 곳은 아무래도 광합성을 잘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그 한계 약간 좀 이제 적응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 우리가 이제 그 식물 이파리를 보면은 이것을 그림부터 확대하자. 그림은 또 이제 화면 좀 더 띄워야 되니까. 네, 커져라. 그죠? 좀 빨리 너무 작다. 400. 자, 이 정도 해야죠. 이 정도인데 명칭 이제 어디 써있냐? 이거 뒤에 빽빽하게 있는 뭐야 되는 이거. 얘 이름은 이것이 울타리 조직이고 그리고 참고로 밑에 엉성한 거. 얘 이름 해면 조직이에요. 네? 그리고 또 있다. 잘못 빵꾸 이 빵꾸로 공기가 왔다 갔다 한다. 공기. 이 빵꾸 이름 얘 이름은 기공이고 이 기공 옆에 있는 세포 이거고 이 이름은 기공 주변에 있는 세포이다 보니까 이름이 공변세포예요. 됐죠? 그래서 기공 주변에 있는 세포다. 다시 말하면 공변세포 두 개 통해서 기공 만들어져. 그래서 공변세포 두 개가 이렇게 벌어져. 이렇게 휘어져. 이게 벌어지다 보니까 생기는 빵꾸가 그 기공. 이게 기공. 근데 이건 왜냐면은 자 동물세포라는 걸로 식물세포 비교할 때 식물세포에서만 있는 거 모르게. 뭐 기본적으로 식물세포에서만 있는 거. 염류체. 염류체인데 그러면 모든 식물세포는 염류체 다 있을까? 아니야. 그게 뭐냐면 우리 식물세포에도 염류체가 있어야지만 광합성하고 염류체 없으면 광합성 못한다. 자 그러면 이거 이것이 이름이 표피세포고 물론 표피세포들이 모인 표피 조직이야. 이 표피세포 얘는 그 식물세포야? 동물세포 아니면 이제 식물세포 어떤 거? 동물세포? 이빨인데? 그죠? 식물세포. 식물세포인데 모든 식물세포라고 해서 광합성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뭐냐면 모든 그 식물세포에도 누구는 염류체가 있는가 하면은 누구는 염류체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파리에서 보면은 염류체가 있는 건 혹시 어디냐면 이거 울타리 조직이랑 그리고 해저 조직 그리고 또 뭐냐면 공유세포 세 군데. 얘랑 세 군데. 세 군데에서 광합성 할 수 있는 거. 오케이? 다시 모든 식물세포 전부 다 광합성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또 우리가 이파리에서 보면 이제 광합성 할 수 있는 총 세 군데. 세 군데인데 그 세 군데가 울타리, 해면 그리고 공유세포. 근데 그러면 그림을 딱 봐봐. 세 개에서 울타리, 해면, 공유세포에서 누가 광합성을 가장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광합성한 양이 가장 많은 건 누구일까? 울타리니까 울타리 조직이 빽빽하게 잘 발달되어 있으면은 광합성 더 잘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많이 옆에 있는 그림인데 이거 보이네 이거? 울타리가 얇네. 오케이? 얇다 보니 얘는 광합성을 잘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이 잘 드는 곳, 잘 드는 곳에 이파리 경우는 맞춰야 돼. 잘 드는 곳에 이파리는 자 울타리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햇빛이 잘 안 드는 곳. 이 경우는 울타리 조직이 잘 안 발달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그 식물, 똑같은 하나의 식물에서 나온 이파리여도 햇빛이 잘 드는 곳은 좀 더 두껍게. 그리고 햇빛이 안 드는 곳이 약간 얇게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특징 보면은 약간 좀 포인트 살려서 좀 그려주면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대한 이제 이파리 특징은 이파리 좀 두껍게. 더 두껍다. 이게 두껍죠? 두꺼운데, 그래서 햇빛이 약한 곳. 이 경우는 이파리가 좀 얇아. 얇은데 또 넓다. 넓은데 대신 뭐라고? 얇다. 됐습니까? 이거는. 햇빛이 잘 드는 곳, 햇빛이 잘 안 드는 곳. 그래서 우리가 양지, 음지. 양지가 햇빛이 드는 곳, 그리고 음지가 햇빛이 안 드는 곳, 그늘인 거. 알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양력이 뭐냐면 양지에는 그 엽은 이제 우리가 한자인데 이파리 엽이야 이게. 그래서 그 햇빛이 드는 곳일 때는 이파리 그 말 뜻이야 이게. 그리고 얘는 음연. 얘는 이제 보면 그 그늘의 곳에 대한 이파리 그 말 뜻이야 이게. 그래서 양력도 음연 서로 간에 차이가 있다는 거. 얘는 넓지만 얇. 그렇죠? 재는 것을 일단 해주면 돼요. 질문. 그래서 이제 그 식물 경우는 보면 빛세기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다 달라져. 그러니까 빛세기에 따라서 다른다 이게. 그래서 강하게 받는 곳 그리고 약하게 받는 곳 두껍, 그죠? 울타리들이 잘 발달돼 있고 그리고 햇빛이 약한 곳은 얇지만 넓다. 넓어. 그만 표현하게 넘어갑니다. 두 번째 거 2탄 빛이 파장 나왔습니다. 빛이 파장인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먼저 이제 그 전제 조건, 사진식 좀 필요해. 그래서 얘는 빛 파장에 대한 건데 일단 먼저 화면 좀 이제 칠판 좀 써야 돼. 꺼져라. 그죠? 먼저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야. 빛은 파동이고 그리고 파동이고 청으로 풍파니까 뭐 쓰겠어요. 또 이거라고 할 때 이것이 파장이고 그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횟수 이건 뭐 진동수인데 이 진동수는 많지? 진동수 많아요. 많고 얘는 진동수는 좀 적어. 진동수는 적어요. 좀 자리가 좀 없다. 이쪽은 진동수가 적어요. 오케이? 잘라. 그리고 보면은 진짜 파장인데 파장이 짧지. 파장이 짧고 그리고 이 파장은 얘는 길다. 오케이? 라고 하지. 참고로 보면 에너지도 있는데 에너지에 대한 보세요. 진동수가 큰 것이 에너지 더 큰 거. 반대로 말하면 파장이 더 짧을수록 에너지 더 큰 거다. 자, 에너지는 이쪽에서 더 작아요. 그래서 그 가장 에너지가 큰 빛이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 감마상 쓰는 거 인가 안 그래요? 쓰는 거 이거인지 아니 반대로 쓰는 건지 헷갈리네. 감마선 뭐냐면 우리가 그 항암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하는 거 지금 그 감마선. 오케이? 감마선 이거 혹시 항암 치료 해본 적 없지? 근데 하면 이상하지. 벌써 어린 나이부터 하면 좀 그래요. 아무튼 뭘요? 항암 치료. 그렇죠. 그래서 물론 간혹가다는 어린 나이 걸릴 수 있지만 대개는 좀 나이 많이 좀 걸리고 하니까. 그래요. 그 감마선 그 항암 치료할 때 쓰이고 하는 거 이거. 자, 에너지가 세다 보니까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죽어요. 조심해야 돼. 아니 이거보다 에너지 좀 더 작은 것이 뭐냐면 X선. 이게 보면 엑스레이라는 게 엑스레이. 자, 엑스레이 찍어본 적 있지? 네. 그죠? 최근 보면 이제 그 폐검사 같은 거 할 때 찍는 거. 아니면 어디 뼈 부러지면 찍고 하는 거. 이것도 많이 찌면 안 좋아. 그래서 엑선도 보면 많이 찌면은 우리 DNA가 어떤 변화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엑선을 이제 통해서 우리 엑선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제 CT 촬영. 그 CT 촬영 이제 엑선 통해서 단층을 이제 촬영하는 건데 CT 촬영 경우는 이제 무한히 많이 한다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이 하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엑선도 보면 필요 외적으로 너무 많이 찍어도 별로 안 좋은 거. 그래 넘어가. 다음 세 번째 거.
세 번째로 에너지 큰 거 보면 자외선. 그리고 또 뭐 또 있냐면 그 가시광선. 가시광선이고 그리고 또 뭐가 또 있냐면 저기선. 저기서 뭐냐면 그 에너지 크기야 이 순서대로 쓰는 거 지금. 그리고 또 뭐가 또 있냐면 나머지 전파 지금. 전파라고 하면 종류 많이 있어 성으로. 우리 지금 얘는 뭐냐면 이거 가자. 이거 메인이고 메인인데 자외선, 가시광선 저기선 많이 들어봤지? 가시광선 뭐냐면 얘는 그 생성 가시가 아니고 가가 가능하다. 시간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빛. 오케이?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지개. 그래서 모든 이제 총무선에서 무지개 색깔. 근데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색깔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무지개면은 색깔이 뭐라고?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할 때 그러면 어느 쪽이 빨간색이 어느 쪽이 이제 그 보라색이 있나? 라고 할 때 보면은 이제 일단은 무엇을 알면 좋냐면 사오정은 칠공주 사오정은 칠공주 오케이? 사오정 이게 뭐야? 사오정 누군지 모르지? 그 이제 그냥 손오공 저팔기 사오정 원래 만화 그 캐릭터 말고 원래 보면 그다음 서유기 나오는 서유기 중국 서유기 나온 그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사오정인데 칠공주 혹시 들어봤나? 그래서 칠공주라는 느낌 뭐 없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과 비교하면 학교에서 일진 이렇게 떠올리는데 칠공주라면 이제 공주니까 여자 그래서 여종도 여고에서 이제 야 너 뭐하니? 너 이리 와봐 하는 거 그런 언니들 그 칠공주 아무튼 어쩌라고 사오정 사오 청색 오케이? 그리고 70 주 빨간색인데 끝이 아니고 붙여 오케이? 붙이면 이것이 뭐냐면 그 파장이 약 450 나노미터 되는 것이고 청색이고 그리고 파장이 700 나노미터 되는 것이 그 빨간색이다. 물론 딱 450은 딱 청색 그것이 아니야. 450 정도 그 부분이 파란 거고 그리고 700 정도 그 부분 그러니까 뭐 700이면 15 뭐 700 전후 그 정도 이 정도 되는 것이 색깔이 빨간색이야. 파장은 짧고 파장이 긴 거야. 그래서 이쪽이 파장 짧고 파장이 기니까 이쪽 타면 빨주 노초 파는 보이는 거. 우리가 빛이 3번색은 빨초파 그러니까 우리 주로 보면 빨초파만 좀 하는 거고 전부 다 할 건 아니야 지금. 이쪽은 빨간색 쪽이고 이쪽이 파란색이다. 해주면 돼. 그리고 자외선의 말씀은 자 제일 끝에 그 가장 제일 끝에 그 보라색이야. 그래서 보라색 바깥쪽에는 빛이다. 그래서 자외선이야. 자가 한쪽으로 보면 이제 자색이라는 거. 필통이다. 필통. 색깔. 색깔 뭐야 색깔? 잘 안 보인다. 색깔이 그 자색 보라색 맞나? 이거 좀 연보라인가? 아니 아무튼 웰치스 색깔이지. 그 색깔이 보라색. 이게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빛이니까 이름이 자외선이야. 그리고 저기서는 저건 붉을죠?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선이다.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빛이다. 그 말은 이런 거 됐죠? 물론 얘만 눈에 보이고 눈에 안 보인다. 이거 눈에 보이는 사람은 진짜 뭐 초능력 그죠? 그리고 자 어쩌라고 자 엑스선 얘는 엑스선을 우리 뭐하게 뼈 찍어. 뼈는 어디 있게? 속에 있는 거지? 우리 살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이 엑소는 쪼이면은 살을 통과해서 뼈에서 막히는 거.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파장이 더 짧을수록 통과를 더 잘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투과성은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이쪽이 투과를 잘해요. 투과성 높고 그리고 이쪽은 파장이 길수록 투과성이 약하다. 투과성이 약해요. 오케이? 그래서 잘 못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그 바닷속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 수심 20m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수심만 5m만 넘어가도 잘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그 왜 안 보냐면 햇빛이 잘 못 들어가니까. 오케이? 근데 다른 빛이 좀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그게 뭐냐면 파장이 짧은 것은 그나마 더 들어갈 수 있고 파장이 좀 길면 잘 못 들어가는 거. 우리가 그 빛이 3번색이 빨초파에서 빨간색은 잘 못 들어가.
이거 뭐냐면 파장이 길다 보니까 잘 못 통과해. 투과성이 약하고 그리고 파란 것은 더 깊게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이거 뭐냐면 파장이 더 짧으니까 더 잘 통과할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식물은 광합성 맞지? 자, 우리가 빛이 선반적인 그 빨초파인데 자, 문제. 식물은 색깔이 뭐야? 일반적으로? 초록색. 왜? 별로지.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물론 내용인데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야. 그래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예를 들면 칠판 녹색이지? 왜? 녹색 왜 뭐야? 이거 빛이 오면 빛이 이제 반사하는 건데 녹색빛 반사해서 자 녹색빛 흡수한 거요? 아니 반사거든? 반사해서 녹색빛 반사하니까 녹색 보이고 하는 거야. 똑같은 원리? 자 식물 녹색인 이유 뭘까? 녹색빛을 반사해서 우리 광합성은 빛을 받아서 빛에 합성해서 이제 하는 거야 이게. 빛이 흡수를 해야지만 광합성 할 수 있는 거. 빛이 반사하면은 광합성 못하는 거. 그래서 다시 보면 빛의 삼반색의 빨초파에서 식물은 어떤 색깔의 빛을 흡수할까? 빨초파에서 아니 다 똑같아요. 일단 식물은 어떤 색깔을 보인다고? 초록색. 왜? 초록색. 초록색은 뭐에서? 반사. 흡수하는 반사. 빨초파에서 초록색을 반사하고 나머지 빨간 색깔 이거 파란색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 할 때 보면 빨초파 세 가지 빛 그 파장 영역에서 보면 그 빨간 색깔과 파란색은 잘 흡수해서 광합성 되게 잘하고 녹색 부분은 잘 못해. 원래 그래 원래. 그 예전에 보면 몇백 년 전에 그 엥겔만이라는 그 과학자가 그 실험적으로 한 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은 녹색이다 보니까 식물은 녹색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녹색이 비추면 어떻게 돼? 싫어해. 아, 너 녹색 뭐 받아가지고 과학 못한다고 난 죽어. 그랬더니 죽나? 아무튼 되게 안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할 거야. 그래서 그 식물은 뭐 되게 광합성할 때는 그 빨초파에서 빨과 파는 잘 흡수해서 광합성하고 그리고 녹색이 잘 광합성이 못한다. 오케이? 그죠? 자, 일단 우리한테 다시 화면 다시 좀 띄우면 여기 기본적 그 전제 사항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책 보면 이제 빛이 파져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해조류 우리 식물보다는 이제 광합성하는 그 생물력을 떠올려면 근데 그 빛에 따라서 약간 구별합니다. 어때? 저 삽입배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삽입배 좋아요. 너무 큰가? 일단 겹친다. 너무 크다. 어쩌냐? 300으로 300 좋아요? 너무 약간 밑으로인데 먼저 그래프 설명 이거 수심 깊이고 또 해수면이고 빛을 이제 그 쏘았을 때 그때 통과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 100%다 통과하는 거 그러니까 통과하는 정도가 150, 10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빛이 잘 통과하는 모습이고 여기로 가면 잘 못 통과하는 모습이고 그 X값이 그리고 Y축값은 얘는 밑으로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 그죠? 똑같이 빨초파 빨노파 우리 앞에 쏘아 보낼 때 우리가 메인은 두 가지 메인 빨과 파가 메인이야 그죠? 내가 봤을 때 그 해조류가 사는 거 모습 보면은 좀 얕은 데서 사는 것은 녹조류 그리고 좀 더 깊은 데서 사는 것은 홍조류 아니 갈조류 그리고 더 깊은 데서 사는 것은 홍조류 외워 녹갈홍 외워야 돼 녹갈홍 오케이? 그래서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녹갈홍 녹조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식물 똑같이 보는데 녹조류 색깔 뭘까? 그래서 녹조류 한 갈조류 색깔은 갈색 홍조류 색깔은 이렇게 근데 녹조류라고 우리가 얘가 무엇이냐면 파래가 색깔 뭘까? 녹색이고 그리고 홍조류 얘가 무엇이냐면 대표적인 얘가 뭐냐면 김은 물론 파래김 말고 파래랑 김 섞은 거다. 파래김 색깔 잘 보면 그 녹색이 많이 띄어. 이거 뭐냐 파래 때문에. 그 파를 무시하고 그냥 김만 딱 보면 우리가 그 구운 거에 그냥 생긴 얘만 뭐냐 안 구운 거. 거기다 비춰봐. 색깔 어떻게 보게? 좀 빨간. 맞아. 그 뭐야 홍조류 때문에 홍조류. 라고 하면 자 합니다 이제.
녹조류의 경우는 일반적인 식물과 다 똑같다. 그래서 빨, 주파 세 가지 뜻에서 빨과 파 흡수해서 광합성을 빨과 파 흡수해서 하고 녹색은 그냥 반사하는 거 모습이고 그리고 홍조류인데 가장 깊은 데서 사는 것이 홍조류예요. 근데 보니까 빛을 보면 빨간 빛은 한 수십 20m 에서는 더 이상 없어. 빛이 뭐 점점 이 초반 좀 낮은 데는 이렇게 잘 가지. 근데 거의 얼마야? 1.2m 정도까지는 잘 가는데 더 들어갈 수 없다. 그때부터 갑자기 통과량이 더 많이 감소해. 그리고 파란 것은 그나마 더 깊게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홍조류 경우는 빨주파에서 뭐 녹색을 무시하고 파란빛 흡수를 하는 거야. 오케이? 흡수하면 자, 봐. 되게 깊은 데로 빨간빛 들어와 못 들어오지. 못 들어오니까 얘는 빨간빛을 흡수해서 광합성하는 그 모습은 이제 없어진 거. 라고 보면 돼. 그래서 빨간빛을 안 흡수하니까 빨간색을 반사하는 거야. 빨간색 반사하니까 어떻게 보여? 빨갛게 보여. 그래서 홍조류. 하지만 파란색에서 얘는 흡수해서 광합성한다. 오케이? 아무튼 얘도 빛의 파장에 따라서 생물 사는 건 깊이 달라. 얘니. 오케이? 그래서 녹가루 왜요? 녹조류는 일반적 식물 떠올리고 그리고 홍조류 경우는 그 파란 빛이 잘 들어오니까 그나마 그리고 파란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하고 나머지는 그냥 반사한다. 오케이? 하시면 돼요. 이것이 식물 그 파장에 따른 생물이 파장에 따른 그 생활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면 육상은 딱히 안 배운다. 얘만 배워. 그렇죠? 육상 해봤자 빛 다 들어오니까 별 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는 달라요 이게. 그래서 뭐 깊은 바다, 파재 짧은 천스가 잘 들어오니까 이것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나머지 흡수하는 그냥 반사하고 홍조류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질문. 없으면 이제 지우고 또 다른 필기 세상으로 또 갑니다. 또 다른 필기 세상으로 지워버리겠어. 지워버리겠어. 이제 우리가 뭐냐면 자 1조 시간인데 저것도 살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약간 심오합니다. 심오해. 일단 1조 시간이 뭐냐면 그 낮이 시간이라고 떠올려. 이런 이제 그 낮을 해서 우리 태양을 떠올려. 태양이라고 말하면 되고 또 태양이 있는 시간인데 그게 뭐냐면 태양의 있는 시간이 길고 짧고 아닌 거. 뻔하지만 여름에는 낮이 길고 겨울은 낮이 짧고 그래서 이제 그 시간 길이가 달라. 다르다 보니까 생물들 사는 어떤 패턴 달라요. 이렇게. 예를 나오는데 식물교는 그 개화 시기에 달라서 예를 들면 그 봄에 피는 것도 있고 또는 그 여름에 피는 것 또는 그 가을에 피는 것도 있고 다르고 다음에 그 동물교는 이제 생식 그러니까 자손하는 그러니까 새끼 낳는 그 시간인데 예를 들면 뭐 꾀꼬리 이것은 뭐 봄에 번식하고 그 송어 이것은 가을에 번식하고 하는 거 서로마다 보면서 생물들이 일정 시간에 따라서 생활하는 패턴 다르다. 그리고 그나마 지금 얘는 뭐냐면 식물이 개화인데 우리 옆에 나오죠. 이거 정리고 그 파장이 뭐죠? 파장? 자 적색강, 화색강 그리고 청색강인데 자 4, 5전 706 자 6등 17번 거의 700이야. 빨간색이고 다음에 478번 거의 450 정도 파란 거고 이거 왜 하냐면은 그 학교 시험문제 그 칼라 나왔나 칼라 시험제들 학교에서 받아본 적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 어떤 건 전부 흑백이야. 흑백인데 혹시 흑백으로 그 빨간 색깔과 파란색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숫자 잘 봐야 돼. 진짜. 얘는 참고로 파장이에요. 파장. 물론 요새 진도수 바꾸면 약간 달라져. 하지만 이제 파장 경우는 파장이 이제 큰 쪽, 거의 약 700 정도 되는 것이 빨간색이고, 그리고 파장이 약 400 되는 것에는 파란 거다. 물론 다른 색깔은 굳이 몰라도 돼. 뭐 보라색 얼마고 노란 거 얼마고 굳이 몰라도 돼. 또 빨과 파만 두 가지만 알면 돼.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자 다시 합니다. 이렇게. 자 플러스 강이 그 5번 나오져 있는데 자 장미식물 그리고 단식물 두 가지. 장미식물은 낮에 길 때. 장은 길장 그리고 이런 태양. 태양이 길 때. 그게 뭐냐면 태양이 떠는 시간이 좀 긴 거예요. 그때가 주로 여름. 그래서 낮이 길 때. 그리고 단식은 태양이 짧을 때. 그러니까는 낮 시간이 짧을 때. 주로 겨울인데. 겨울보다 뭐 가을 정도 떠올리는데. 겨울엔 너무 춥다 보니까 꽃 피고 뭐 할 거 없잖아 그냥. 그래서 어쩌라고.
일단 우리가 보면 장식물은 뭐 낮이 길 때 꽃이 피는 거, 그리고 단식물은 낮이 짧을 때 꽃이 피는 건데 그것은 낮 시간하고 관계없다. 오케이? 그래서 포인트야. 자, 뭐냐? 틀리기. 일단은 그 꽃이 개화인데 식물 개화식 방방마다 식물이 개화인데 그 개화가 뭐냐면 이제 꽃이 피는 거 그말 뜻이 알게 개화가 얘는 어느 걸 확인하는 거냐면 얘는 우리가 그 밝은 거 어두운 거 그래서 명암 오케이? 그래서 밝은 시기는 명기 어두운 시기는 암기 오케이? 그래서 암기 어두운 시기 쭉 가는 시간 다시 한번 그 암기 지속 시간 난다 지속 시간 그래서 어두운 시간 여러분 쭉 가는 건지 그걸로 원래 그 장기생물로 단식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 총 이제 실험 총 4가지를 할 건데 우리는 그 써가면서 하루가 있으면 이만큼이 이제 그 밝은 시기 그 명기이고 그리고 이만큼이 어두운 암기라고 할 때 그럴 때 그 장기식물 그리고 단식물에 대한 그 개화를 보면은 이럴 때는 그 장기식물 꽃이 핍니다. 그리고 단식물 꽃 안 피요. 그죠? 뭐 기본 상식. 기본 예전 다 알아.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명기를 짧게 그리고 암기를 길게 할 때 보니까 이때 장기식물 꽃 안 핍니다. 근데 단식물 꽃 핍니다. 뭐 기본 다 알죠. 세 번째 실험.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번에는 그 암기인데 쭉 암기 말고 중간에 한번 밝게 해줘. 오케이? 그림 좀 해줄게. 이것이 명기고 그리고 암기인데 쭉이 아니고 한번 잘라. 중간에 한번 그 밝게 해줘. 쭉 하다가 주변 밝게. 오케이? 명기. 둘째 보니까 얘는 꽃이 안 피네. 아니, 꽃이 핍니다. 그리고, 오케이? 그리고, 꽃이 안 핍니다. 오케이? 또 두 번째, 세 번째 비교해봐. 어차피 그 암기의 시간은 거의 똑같아. 근데, 암기가 쭉 가는 시간이 길고, 쭉 가는 시간이 짧고. 암기가 쭉 가는 시간이 길 때 꽃이 피는 것이 곧 단식물. 그리고, 어두운 시간이 짧을 때, 어두운 시간이 쭉 가는 시간이 짧을 때, 그때 꽃이 피는 것에는 장기식물. 또 네 번째 실험. 이번에 그 명기를 좀 짧게 끊어서 이때 한번 어떻게 해주고, 오케이? 암기 하고, 그럼 암기 똑같이 해줘. 라고 할 때, 얘는 꽃이 피고, 자, 단식얘는 꽃이 안 핍니다. 다시 이게 뭐냐면 암기가 쭉 가는 시간이 길 때 꽃이 피는 것이 단식물. 그리고 그러니까 밝은 뭐 어떤 관계없어. 태양하고 관계없다. 오케이? 태양하고 관계된 것은 광합성이고, 그죠? 꽃이 피는 것은 별개. 그리고 어두운 시간이 짧을 때 꽃이 피는 것은 얘는 장기식물. 그래서 어두운 시간이 짧아. 꽃이 피어. 그리고 어두운 시간이 길어. 이게 제일 없지? 꽃 피어. 단식물. 예를 보면 약간 좀 잘못하는 것은 뭐냐면 장기식물은 낮이 길 때 꽃이 피는 거 그리고 단식물은 낮이 짧을 때 꽃이 피는 거 잘 보면 그 낮이 하는 거 관계없어. 오케이? 되십니까? 이거 뭐 참고로 알죠? 참고로 전에는 뭐 자주 배우는데 요즘은 잘 안 배우는데 간혹가다 시험 문제 간혹가다 나온 그것 때문에 좀 설명할 뿐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태양의 그 시간 그래서 일조 시간 때문에 그 식물의 개화가 다르다는 거야.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자 넘어갑니다. 질문. 아무튼 이제 장기식물 단식물 경우는 암기. 그래서 암기 지속 시간이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암기 지속 시간에 따라서 이제 꽃이 피고 꽃이 안 피고 하는 거 알려줘요. 넘어가서 알고 문제. 그래서 계속 수속 문제 1번 문제.
자, 생태 구성에 대한 설명 첫 번째 거. 일정한 지역에 사는 같은 종이 개체들 무리를 개체군 같은 종 무리 맞네요. 맞죠? 두 번째 거. 자, 생물과 환경의 관계를 맺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개체를 군집? 아니 생물 환경이 뭐예요? 그거 아니고 생태계. 있어요? 세 번째 거. 자, 빛, 온도, 물, 토양은 비이성적 요인에 해당하냐? 맞죠? 네 번째 거. 버섯 곰팡이는 생태계에 해당해? 이거 안 돼요. 죽어요. 헤비 부자면 죽어요. 한 다섯 번째. 낙엽이 쌓여 분해되면 통에 비유가치는 것은 생물이 비생물의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 맞죠? 오케이. 그리고 다음에 2번 문제. 자, 다음에서 나타나는데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 연결하죠. 바다 깊이에 따라서 해조류 품 달라요. 얘는 하자. 이고 4위. 계절 따라 개화하는 식물종을 달려. 이것이 뭐예요? 개화하는 거. 시간. 다음에 세 번째 거. 한 나무에서 잎이 잎에 따라 잎이 두 개 달라져. 얘는 빛세기. 이러면 돼요. 자, 네, 해서 여기서 안녕. 내용 쉬워요. 다음 이어서 2번 8페이지 238. 자, 이번에 그 생물과 온도에 대한 건데 걔가 뭐 내용 빠네요. 일단은 뭐 이제 생물들 추우면은 얼어 죽어요. 얼어 죽다 보니까 또 춥다 보니까 이제 뭐 먹이도 별로 없고 또 뭐 춥다 보면 또 겨울잠도 자고 또 개구리, 곰 그리고 전부 겨울잠 자기도 하고 또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우영우 전부 다 그 이름 뭐죠? 전부 다 그 이동.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죠? 자, 간다. 그래서 전부 다 그 따뜻한 곳으로 다 이동한다. 그렇죠? 추우면 따뜻한 다 이동하는 거. 됐고 또 카메라 이것도 보면은 온도 따라서 뭐 색변한데. 이게 쉬워요. 다음에 이거. 네 번째 거. 추워지면 사는 데는 추워지면 사는 정호동물. 정호동물 뭐냐면 체온이 일정한 동물. 또 반대말이 뭐냐면 이제 변호동물. 변호동물 경우는 체온이 변하는 모습이고. 또 뭐 깃털 털로 인해서 이제 그 체온을 좀 더 체온을 유지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고 피하지 않은 두꺼워. 우리가 그 추운 지방 사는 북극에 사는 그 곰, 흰곰. 그 북극곰 경우 보면 몸도 크지? 그만큼 피하지 만큼도 더 두껍나 뭐 그런데. 그래야지만 이제 그 열도 차단할 수 있는 거. 그래요. 그래서 보면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겨울인데. 좀 이제 피하 지방층이 많은 그 사람들 경우 추위를 좀 덜 타고 그리고 피하 지방층이 좀 얇은 사람은 추위를 좀 많이 타고 하는 그 말도 있는데 난 모르겠다. 아무튼 됐어요. 다음에 자 포유인데 밑에 나온 그 세 가지 보이나 이거? 세 가지 요구가 있는데 추운 지방 그리고 이제 더운 지방 비교할 때 물론 그 서로 가는 크기는 그냥 같은 1대1 비율 아니야 달력에. 일단 추운 지방은 몸집이 큽니다. 그리고 더운 지방은 몸집이 조그맣고 그리고 그 말단 부위에서 우리 팔다리 또는 귀 같은 거. 근데 더운 지방은 말단 부위가 좀 가늘고 길어. 그리고 귀도 큰 거. 그죠? 그리고 귀 큽니다. 근데 추운 지방은 말단 부위가 좀 짧고 좀 두꺼워. 두껍. 그죠? 두껍. 마치 뭐 돼지 같은 돼지 아니고 그래서 추운 지방 사는데 몸이 큽니다. 크고 그리고 말단 부위가 좀 가능하면 좀 두껍고 짧다는 거. 그래서 같은 부피일 때 표면적이 좀 더 작고 표면적도 큰 거야.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새어나간 체온을 좀 그나마 좀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얘는 목 부피에 대해서 표면적도 크다 보니까 나가는 체온을 자동 나가는 체온의 양이 많은 거고 이 경우는 목 부피에 대해서 표면적이 좀 더 적은 거다 보니까 세워나 열을 좀 더 막아준다는 거. 세워나 열을 더 줄여준다는 거. 그렇게 생각해요. 갑자기 힘들어. 갑니다. 질문. 그래서 보면 그래서 추운 지방 사는 데는 몸이 크고 그리고 또 추운 지방 사는 데는 말단이 더 짧다는 거. 이 포인트. 그렇죠? 우리 그 곰도 보면은 추운 지방 사는 곰이 크다. 그 예전에 보면 그 코카콜라 그 CF 보면 이제 북극곰 흰곰 나와서 콜라 먹어. 그 곰을 실제로 마주한다면 일단 재수 좋으면 삽니다.
재수 안 좋으면 그냥 안녕 보자 안녕. 그 동물의 경우는 자기가 먼저 주체를 하지 못해. 컨트롤 못해. 그래서 한 번 훅 하면 곰이 훅 하면 곰은 곰은 손가락 없어 손가락이. 그냥 그 뭐지? 그 손톱 긴 거 갈고리. 한 번 훅 하면 우리 몸도 훅 하는 거. 근데 그 더운 지방 사는 곰경은 좀 뭐랄까 모습이 되게 좀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그래서 추운 애들 진짜 하는데 크고 이렇게 이만해 크다고 엄청 크다고. 더운 집 하는 것은 약간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한번 그 검색을 좀 해주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그 인터넷 보면 나와 보면 그 말레이곰 쳐보면 돼요. 말레이곰. 그 보여줄게. 말레이곰. 말레이곰. 그렇죠. 모습 보면 마치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곰 모습이 약간 달라. 뭐야? 이게 곰이야? 한 정도로. 마치 보면 무슨 사람이 무슨 탈석 들어간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인데 이미지 검색. 보여줄게. 약간 좀 이제 그 뭐랄까 약간 실망하지. 우리 곰에 대한 그 느낌? 그거 많이 좀 실망한지 몰라요. 여기. 옆으로 가라고. 이거인데 얘 보이지? 말레이곰인데 참 무이성 광고 나오기 싫어. 이거 보냐 얘? 이거 얘인데 이거 곰이야 곰. 우리 알고 있는 그 북극곰 큰 거지. 우와 이게 막 이거. 그걸 비교하면 너무 좀 천해 보여. 되게 불쌍해 보여. 이거 안녕 하고 있는 거 되게 불쌍해 보여. 물론 동물이다 보니까 무시하면 큰일 나잖아. 동물은 우리가 이제 그냥 사람보다 힘 더 세. 이게. 진짜 확실하게 이제 사람보다 되게 조그만 거라고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사람 정도 하면 우리 사람 죽인다 이게. 내가 인수 하지 마. 재수 없으면 이제 죽어요. 아무튼 불쌍해. 그래서 잘못 몸이 좀 작고 그리고 팔다리 좀 가늘고 길어.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열도 많이 갖출 수 있는 거 같죠? 그래서 그 환경이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안녕 가버려. 진짜 한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야. 그렇죠? 그래서 동물 정의다. 동물 했으면 이제 뭐예요? 식물인데 식물의 경우는 추울 지방 사는 데 보면 그 털로도 되어져 있다는 거. 우리가 그 목련 보면 그 목련 눈꽃 있지? 그런 그 털 있는 거. 그걸 좀 되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털 없는 것도 털 있는 것이 그나마 좀 온도 유지를 할 때 좀 더 좋으니까 털 있다는 거. 해주면 되고. 다음에 낙엽수인데 낙엽수는 뭐냐면 나무는 떨어진 그리고 엽은 이파리예요. 순 나무고 나무수. 우리 가로수 할 때는 수야. 그래서 이파리에 떨어뜨리는 나무라는 말 뜻이야. 이 경우는 이파리 떨어뜨리면서 겨울 나는 거야. 그 이파리 보면 이제 그래도 이제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어떻게 이제 그 나무의 한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먹여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더 필요하고 하는 거. 그래서 가능하면 다 떨구는 거. 떨궈서 에너지 소비를 더 줄이는 모습. 뭐예요? 또 단풍인데 단풍은 우리가 문제 단풍은 어느 계절부터 생기는 거? 가을. 왜 가을이면 약간 쌀쌀해져. 우리가 보면은 그 식물이 그 광합살 수 있는데 그 연료체고 그 속에는 색소 이름 연료소고 연료소 보면 이제 빨간 축파인데 그런 연료소 빛 에너지 흡수하는 그 부분인데 그 연료소는 온도에 민감해. 그래서 온도가 좀 떨어지면 그 연료소는 파괴가 돼. 파괴되면 전혀 흡수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온도 조금 더 내려가면 그래서 그 여름보다 온도 좀 더 내려가는 거 가을 되면 그 빨간색 염료소가 파괴되는 거. 파괴되니까 흡수하지 못하고 반사하는 거. 반사도 이제 빨간색 단풍 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단풍 들고 떨어뜨리고 그리고 상록수 얘는 항상 녹색인 나무. 예를 뭐 소나무 같은 거. 소나무는 뭐지? 상록수 아니 뭐냐? 그래서 항상 녹색으로 보이는 이제 나무겠지. 주로 보면 학교 가면 있잖아. 학교 겨울에 지방 가서 끝나고 집에 갈 때 보면 학교길 보면 그 학교 내에 있는 나무인데 그 녹색의 나무 있잖아. 그 종류 상록수. 이 경우는 녹색은 그냥 다 살아야지. 이거 미끄러워 이거. 녹색은 있는데 이거 뭐냐면 이파리에 보면 그 피트계층 그래서 그나마 좀 코팅이 좀 더 잘 되어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큐티켓층이 두꺼워서 이제 돌 잘 납니다. 그렇죠? 상록수. 그 녹색. 눈인데 그 녹색이네. 이게 상록수인데. 자작. 주작은 자작. 낙이 없어. 그래서 눈 내리는데 낙이 없잖아. 아니 낙이 없어. 이파리 없잖아. 낙이 없어. 낙이 없어. 얘 보는 거 털 샘플 털 있는 거 해주면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잘 안 보여. 넘어가. 그래서 그 식물도 온도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넘어간다. 다음 물과 생물. 모든 생물 경우는 물 없으면 거의 죽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그 외계 행성 탐사할 때 보면은 온도, 그러니까 물이 존재할 만한 온도. 이 행성을 찾는 것도 조건 중에 하나고. 그래요. 그 내용을 나중에 이제 고2 때 생명과 원하는 그때 또 배우고. 자, 일단은 이제 동물 경우는 물 증발 방지하는 거. 방지다 보니까 그 파충류 경우는 비닐로 덮어져 있고. 그리고 그 새 같은 거 보면 이제 주로 알에 약 두껍게 해서 수분 증발 방지한다는 거. 해주세요. 그리고 곤충. 우리 되게 곤충 보면은 그 모습이 되게 그 반질반질한 모습이야. 그것이 뭐냐면 큐티켓층. 그래서 큐티켓층이 원래 큐티켓층이 있어가지고 그다음 수분 증발 방지하는 거. 오케이? 수분 증발의 경우는 어떻게 막을 수 없어요. 아니 그 자연으로 쭉 나가는 거다 보니까 막으면 그러면 안 나가는 거지. 그 모습이 여기. 큐티켓층 그리고 겉에는 큐티켓층이기 때문에 마치 코팅되고 코팅 그런 모습이야. 그래서 이제 수분 증발 잘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다음에 자, 수분질도 있는데 일단 생물들 경우는 세포가 해가면서 에너지 만들어. 에너지 없으면 죽어요. 그 에너지 만들 때 보면은 자연적으로 물도 발생하고 또 포유류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오줌으로 내보낼 때 오줌의 주성분이 뭐예요? 물인데 우리 콩팥에서 수분 제곱수를 더 많이 하면은 그만큼 새어나가는 물이 더 줄어든 거야. 그만큼 오줌도 진하게 더 나가는 거고. 그래서 사막 같은 데그 물 되게 귀한 지역의 포유류 여기는 오줌을 내보낼 때, 나가는 물 낭비야, 이게. 그래서 물 더 흡수하는 거, 제곱수 많이 해. 그런 거니까 오줌도 더 진하게 나가. 더 진한 오줌 내보낸다. 내보낸다. 그래서 그나마, 나가는 물을 그나마 좀 최소화시키는 거. 그렇다고 안 내보낼 수 없다고. 머리고요. 다음에 식물인데, 식물 강원사하는데 물 필요하다? 물 없으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유상생물인데 얘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식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딱히 특징 없어. 우리가 많이 본 식물들 잘 떠올리면 되고. 다음에 자 물에 사는 식물인데 자 물에 사는 식물의 경우는 널린 게 물이야. 물이 굉장히 그 뿌리가 잔뿌리 같은 거 굳이 없어도 돼. 혹시 그거 아나? 연근 알지? 연근 혹시 시장에서 파는 거 물론 그러니까 시즌 말고 그 원래 연근 센 거. 그거 혹시 본 적 있나? 나 본 적은 기억 잘 안 나는데 보면 연근 보면은 연뿌리, 연꽃이 뿌리인데 연꽃 한 번째 물에서 사 물에서 사는 건데 원래 물이니까 굳이 물을 흡수하려고 굳이 잔뿌리가 굳이 나올 필요 있을까? 없겠지? 그래서 연근 떼고 그거 잔뿌리가 필요 없어요. 마치 무처럼. 그리고 또 있다. 자, 물에서 사는 거다 보니까 그 공기주머니 여기 말 때 통기 수직 공기주머니였어요. 공기주머니. 이런 거 있어요. 넓은 물이니까 굳이 잔뿌리고 없어도 돼. 그지? 다음에 건조지역. 우리 주로 사막 같은 거 떠오르는데 그때 보면 이제 사막에 사는 거 헷갈릴 때 선인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식물들 경우는 자연적으로 이파리 통해서 그 기공을 통해서 이제 그 물이 수증기로 새어나가. 원래 그런데 그러면 건조한 지역, 물이 부족한 물이 그 소저항의 지역에서 식물 이파리 통해서 물이 새어나가면 돼야 돼? 안 되지. 안 되니까 이빨이 점점 더 조금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돼? 뾰족? 이게 뭐야? 가시에서 보면 이 편자 가시구는 처음에 이빨인데 수분 손실 방지하려고 한번 살다 보니까 뾰족한 뾰족한 모습 되었대. 또 있다. 그리고 이빨에서 새어나가는 물량도 줄일 수 있고 또 뭐냐면 식물 자체에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 조직이 또 있어요. 그 이름이 저수 조직. 우리 저수지 알지? 물 저장하는 거 똑같아. 물 저장한 조직이다. 그래서 옛날 그 애니메이션 보면은
뭐 사막 같은 데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 보면 또 이제 선자에다 그 이제 총 쏘면 그 구멍 나면서 물 쏘고 나오고 하는 거. 그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요즘 잘 안 보여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건조 지역에 사는 저수 조직이 발달이고 그리고 물 만드는 통유조직이 발달돼 있다. 정도 그렇게 알면 돼요. 내용은 뭐 없어요. 내용 진짜. 그죠? 뭐 알료엘 선자 다 똑같아요. 뭐 얘는 뭐 얘 보면 돼. 그래서 이것이 곧 그 물과 생물의 그 관계 모습이고 다음에 또 토양 오늘 다 끝낸다 오늘 끝내버려. 자, 토양과 생물인데 토양은 이제 생물들이 사는 공간이고 그리고 보면은 여러 가지 주권을 통해서 전부 다 이제 변화가 있는데 먼저 우리 책에 나온 예인데 일단 이제 그 지구이다 보니까 공기가 있죠 공기인데 땅 피면은 공기랑 많이 만나는 모습이고 그리고 땅 깊은 데는 공기를 안 만나다 보니까 공기를 좀 좋아하는 세균들은 주로 땅 표면에 많이 살고 그리고 공기 좀 싫어하는 더 깊게 가서 산다. 거기 보면 이제 공기 좋아하는 세균을 우리가 말 때 호기성 세균, 호기성 세균이라 그리고 공기 싫어하는 거 내용 우리가 말 때 현미성 세균 이렇게 말해. 그래서 호기성 세균은 표면에 가까이, 그러니까 지표에 가까이 살고, 현미성 세균은 더 깊게 산다. 이렇게 나오지 않죠? 이거 보면은 어디 하니? 호기성 세균 우리가 현미성 세균. 현 조화로 형을 싫어하는 형 뭐야? 한정. 이것이 이제 그 토양에 관련된 모습이고 다음에 두 번째 거 지렁이 두더지. 저것은 이제 땅바닥 들어가는 거. 땅바닥 들어가면서 이제 그 가는 그 길, 그 길이고 공기 지나가는 길목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땅에서도 이제 공기를 줄 수 있는 모습. 그죠? 그래서 통선도 좋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지렁이가 있는 땅이 좀 이제 더 좋은 땅이다. 물론 그 풍수지 말고 이제 생물들 살 때 더 좋은 땅이다 그 말 뜻이야게. 그래서 된 이유가 지렁이가 좀 있다라고 하는데 지렁이 땅도 들어가면서 그 땅 속에서도 공기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서 보면 산소를 넣을 수도 있고 하는 거. 그래서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됐고 다음에 자 미생물들 우리가 이제 뭐 버섯, 곰팡이 등등 세균 그거 보면 그 산채나 또는 그 배설물들 분해해서 다시 또 생물 다시 환경 우리 생태계 다시 또 주는 거. 주다 보니까 다시 또 새로운 약물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내용 쉬워요. 얘는 뭐 땅과 우리 토양과 생물과 관계다 해주면 되고 다음 페이지 239페이지. 자 공기와 생물인데 공기란 우리가 뭐냐면 산소 좀 잘 떠오르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고산지대 사는 사람들 경우는 고산지대에 있다 보니까 산소가 좀 적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소만 좀 더 잘 하려고 그 피 속에 적혈구가 좀 더 많이 있대. 그래서 적혈구한 기능은 뭐냐면 산소 운반. 산소 운반 적혈구가 더 많이 필요한 거. 더 많이 필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가 공기. 일단 뭐 공기나 생물도 그 모습인데 그 식물 경우는 광합성하고 그리고 광합성하는 게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이산탄소를 받고 또 산소도 내보내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대기 조성도 변화도 있고 또 세포부터 해가면서 또한 변화도 또 있다는 거. 그래서 공기 다 변합니다. 그래서 지구 탄생 초기에는 대기에 산소가 별로 없었어, 이게.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광합성 세균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점점 산소량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약 그 대기 약 20% 정도가 산소인 이유가 그런 그 광합성 생물들에 의해서 광합성과 나오는 산소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나마 된 거고 그리고 또 그 산소를 통해서 오존층 또한 만들어진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바다의 색줄 또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다음 나무 보면은 이런 거 해충도 병렬된 그 나무네. 근데 이것이 뭐더라 이거 이 분비 물질을 피톤치드? 한번 그래 아마. 그것이 나와서 이제 그 주변 공기를 변화시켜서 이제 다른 해충들이 뭐 살 수 없도록 막는 거. 그 집에 쓰는 도마 보면 주로 많이 쓰는 것이 그 나무인데 잘 보면 도마가 썩은 거 본 적이 없어. 도마 썩은 거 거의 없지 않나? 도마 썩은 거 봤다고? 그런가? 도마 보면 이제 그 색깔이 뭐 염색되고 해서 이제 좀 검해질 줄 몰라도 잘 보면 도마라면 나무를 자른 건데 그거 자르고 거기다 음식밥 자르고 막 하면 당연히 썩을 수 있겠지? 잘 안 썩어. 그것이 그 아무래도 자른 나무여도 그 이렇게 어떤 화학물질 나와서
세균들 번식 억제한다 뭐 그런데. 그래요? 그렇구나. 하도 뭐 하지만 뭐 쓰다가 뭐 망가지면 버리기도 해야죠. 오케이. 자, 다음에 다행이네.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생태계인데, 아무튼 인간은 지구의 주인 아닙니다. 지구는 그냥 잠시 가장 늦게 온 제일 늦게 출현한 손님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니까 지구를 뭐 다스리고 해가지고 지구랑 잘 어울려서 잘 살아야 돼. 생태계랑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인간이 좀 문제예요. 인간 때문에 생태계 파괴당하는 거. 아유, 본인 잘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인간은 죽어요. 뭐 생태계가 또 지금 현재 보면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조심. 네? 조심.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 내용 다음에 하고 밑에는 문제 3번 문제. 자, 생물 환경에 대한 설명. 첫 번째 거. 온도는 동물이 생명활동에 영향을 주지만 생물이 생명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다 영향이 있어요. 두 번째 거. 생물의 온도에 따라 다양한 적응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생물의 물질 대사의 효소가 아닌 거죠. 효소인데, 자, 우리 생명체 내에 있는 효소, 이 경우는 온도에 좀 약간 달려, 이게. 그래서 우리 체온은 온도에서 잘 반응하고, 우리 체온보다 좀 더 높아야 되게 40도 이상 되면 갑자기 폭막하고, 또 저온 때 잘 안 하고 하는 거니까, 온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또 맞는 말? 상관이. 우리 딱히 뭐, 효소 딱히 뭐 내용 안 나오지만, 중요한 거. 3번째 거. 자, 육상 동물은 몸속 수분을 잘 증발시키기 위한 방법을 지정해. 이거 말라 죽어요. 안 돼. X. 자, X. 자, 네 번째 거. 토양 속 미생물은 죽은 생물을 무기물로 분해하여 한 생명의 양분 제공받자. 맞는 말? 참, 무기물은 뭐냐면, 무기물은 탄소가 없는 물질 정도 떨어지는데, 탄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무기물 치는 것도 있는데, 그 얘가 뭐냐면, 우리 CO2. 이산화탄소랑 그래도 뭐냐면, 뭐 CaCO3? 그래서 탄산가스. 이것이 탄소 포함되어 있지만, 처음에 무기물 다치는 거, 무기물처럼. 아무튼 우리가 탄단지,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것은 전부 다 탄소 포함된 거대 프로틴이 전부 다 유기물이고, 그것을 전부 다 분해해서 제 무기물을 만드는 거. 그렇죠? 그것이 그 미생물들이 전부 다 한다는 거. 자, 동그라미. 다섯 번째 거. 공기는 생물이 살아가는데 영향 주지 않는 뭔 소리야? 딱 보다 틀렸죠? 다음에 4번 문제. 생물과 환경의 관계. 자, 각각 얘와 가장 관련 있는 환경이 쓰시는데, 얘들 보면은 약간 좀 뭐랄까? 문제는 안 읽어. 이거 안 읽고 그냥 바로다. OS구나 한다고. 철새는 기름따로 살기 적어서 이동하죠? 맞네, 이동하네. 그러면 안 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가장 관련된 환경이 쓰시오야. 그죠? 철새가 왜 이동하게? 뭐 때문에? 온도예요. OS 문제 아니에요? 두 번째 거. 조류 파충류의 알은 단장 껍데기. 얘는 수분 증가를 방지하려고. 물. 세 번째 거. 자,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 평지에 사는 사람들 적용수 많아. 이게 뭐냐면 공기. 산소 있지만 공기 때문에 그러고. 네 번째 거. 지렁이 두더지 같은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 제공, 물질과 에너지 순환을 한다.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음에 5번 문제. 다음은 인간의 생태계에 대한 설명, 알면 쓰시오. 인간은 환경을 무엇을 하며 살아가며? 상호작용 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자, 인간도 이것이 구성 요소인 거 생태계. 생태계 구성 요소이므로 잘 고민 잘 해야 돼요. 그 내용은 쉬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그 생태계 구성 요소 환경 끝났는데, 여기까지 내용 쉬워. 이것도 내용 쉽고, 그리고 이 다음 나오는 조금씩 끌려. 이 다음이 나오는 것도 쉬워요, 이게. 그 생태 평행 대본 얘도 써. 그래서 방금 했던 거랑 얘 두 개 쉽고, 그 다음부터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야, 약간. 이번째 거의 뭐 이제 약간 다큐멘터리 느낌? 아무튼 그런 느낌을 좀 해주면 돼요. 그래서 많이 하면 좋은 거죠. 그 뉴스 또는 뭐 인터넷 뭐 잘 찾아보면 다 있는 거. 이 끝난 다음 세 번째 거. 세 번째 것이 이제 지구환경 변화인데, 이거 내용은 약간 좀 이제 지구과학 내용이고 약간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설명.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그 생태 표현부터 합니다. 네. 쓰게. 네. 지우시오.